네, 안녕하세요. 철인간호사입니다.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병원 진료를 살아가시면서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겠죠? 그러면 초진구역에서 내지는 병동에서 우리 의료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2015년 10대 사망순위 5위가 바로 당뇨거든요. 사망순위 1위에서 3위가 당뇨가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모든 질환의 원인 제공을 하는 당뇨를 간호사의 입장에서 좀 케어해 드릴까 해서 그리고 설명해 드릴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지만 간호사는 또 환자를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24시간 케어하는 간호사의 입장에서 당뇨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약은 사이드라고 하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하나를 제가 아픈 곳을 치료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약이 작용을 해서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뇨라든가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약의 부작용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흔히 이런 것들을 국물이 우리가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약을 써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이런 질환이 오기 전에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당뇨 전 단계 그리고 당뇨의 초기 증상 그리고 아주 중증도 급성기로 가지 않는 이상은 그 전 과정까지는 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당뇨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설명하는 과정 중에 이해가 좀 안 되시거나 그리고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췌장은 후복막 장기로 이렇게 생겼어요. 췌장이 하는 일 중 중요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췌장에 있는 알파 세포가 당을 저장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타 세포가 반대로 당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역할들 중에 많이 작용하는 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베타 세포는 인슐린을 생성을 하고요. 그래서 당뇨를 우리가 인슐린에 의존하는 1형, 그리고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는 비의존형 2형으로 나누고 있어요. 1형은 베타셀, 즉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이 아예 못 만들기 때문에 인슐린을 우리가 몸 밖에서 인위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2형은 베타셀이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아주 조금 나오게 되죠. 즉, 당뇨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 이런 대사가 손상된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베타셀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하는 일이 뭘까요? 내 몸의 혈관을 돌아다니는 글루코즈, 즉, 당 성분을 칼륨이라고 하는 우리가 K 그리고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애들하고 결합을 해서 세포 속으로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우리 몸은 세포란 단위로 시작을 하잖아요. 즉, 에너지를 세포한테 주는 거예요. 즉, 1형 당뇨는 이런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인슐린을 맞지 않으면 에너지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혈관은 자꾸 끈적끈적해지겠죠? 즉, 세포가 죽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사용하는 애들이 단백질도 조금 사용을 하지만 지방을 특히 많이 꺼내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방을 꺼내서 사용을 할 때 아주 치명적인 물질이 나와요. 바로 케톤 바디라고 하는 애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원인이 되냐면 DKA라는
당뇨병성 케톤산증을 일으켜요. 그럼 이형 당뇨는 혈관에 에너지를 세포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셀이 두껍게 이렇게 지방벽이 생겨요. 그래서 인슐린이 들어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자꾸 튕겨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나마 단백질하고 지방이 있기 때문에 안정화되는 과정이 바로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에요. 혹시 대사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대사증후군을 비만, 고혈압,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 그리고 혈중의 당이 높은 사람, 그리고 HDL이 부족한 사람, 이런 거를 우리가 2형 당뇨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 인자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 자, 우리가 병원에 예약을 잡고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가는 것도 귀찮을 뿐더러 또 당장에 몸에 어떤 신호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뭐 아니면은 건강검진 할 때 체크하면 되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고혈압이 아닌 이상은 자기 몸을 좀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비만이었잖아요. 비만을 자기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BMI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BMI는 지금 현재 내가 비만 상태를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한국인의 체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22라는 숫자를 좀 기억하시고 내가 22 미만으로 좀 관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23이라든가 23, 당연히 22 위로는 내가 비만으로 좀 과체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BMI를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22라는 숫자를 어떻게 체크하냐면 내 몸무게에다가 나누기 키를 또 나누는 거예요. 그거를 2번 반복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몸무게가 70kg예요. 그러면 요거 여기다가 나누기 키는 176이에요. 그럼 1.76 나누기 1.76 하면 어떤 숫자가 나와요. 이 숫자가 20이라는 위쪽이라면 관리가 좀 필요하세요. 즉 23 이렇게 가면은 24까지도 과체중으로 좀 보거든요. 내장 지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관리가 필요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고혈압을 진단할 때는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자동으로 혈압을 잴 수 있는 기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혈압을 재셔서 그 혈압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갔는지 정상 수치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0에 뭐 8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120보다 위에 있는지 아니면 120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120 근처에 있는지 이런 혈압을 좀 재보시는. 근데 혈압은 재는 방법에 따라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재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또 차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중성지방이라든가 혈중의 당 수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그리고 HDL까지 이 나머지 세 가지는 병원에서 피 검사를 통해서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혈중의 당 체크를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거든요. 당을 체크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우리가 공복 시에 혈당을 체크했을 때 100 미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후 1시간은 180 이하, 그리고 식후 2시간은 140 이하 이렇게 따져요. 그런데 이 수치보다 약간 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당뇨 전 단계로 봐요. 즉, 만약에 혈당을 쟀는데 200 이상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꼭 진료를 꼭 받아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같이 보는데 0에서 240을 정상 수치로 보고요. 그리고 HDL이라든가 LDL. 이 HDL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LDL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HDL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55, 여성은 45에서 65를 정상으로 보고요. LDL은 0에서 130 사이를 정상으로 보고 있어요. 당뇨는 결국은 혈관 안의 내막이 다 망가져서 들고 일어나니까 혈전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혈관 질환이 오는 게 바로 당뇨거든요. 예를 들면 심장, 뇌, 그리고 말초, 미세혈관에 질환을 일으키는데 심장은 심근경색, 뇌는 뇌경색, 말초는 조직이 괴사되고 상처가 났을 때 잘 힐링이 안 되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미세혈관은 망막 질환을 일으켜서 실명까지도 유발하게 돼요.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성기능 장애가 올 수밖에 없어요. 당뇨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우리가 뚱뚱한 거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런 뚱뚱한 거는 지방이 있다라는 뭐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뚱뚱하지 않은 분들도 2형 당뇨로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도 많아요. 즉 이런 분들을 좀 분석해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한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당뇨는 결국 뚱뚱한 사람들에게 잘 올 수밖에는 없겠죠. 특히 뱃살이 많으면은 내장 지방이 많고요. 당뇨의 증상은 다갈, 다뇨, 다식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해요. 1형 당뇨가 당연히 심하게 오고요. 에너지원으로 당을 사용 못하니까 이 체중이 자꾸 빠지겠죠. 세포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손상을 입어도 일단은 발에 힐링이 잘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치료 방법을 총 4가지로 잡거든요. 식이, 운동, 그리고 약물, 이식 이렇게 우리가 치료 방향을 잡아요. 근데 식이나 운동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의 역할 없이 본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뇨라는 이런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당뇨란 무엇인지, 그리고 결국 이런 당뇨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지식을 알고 계셔야만 백전백승하실 수 있거든요.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